여러분, 지금 미국 로스앤젤레스는 그야말로 전시 상황입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는 이 역사적인 해, 미국 프로축구 MLS는 물론 전 세계 스포츠 역사를 새로 쓰는 믿기지 않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국가대표 캡틴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LAFC의 2026 시즌권 판매 소식입니다. 티켓 예매 사이트가 열리자마자 수백만 명의 접속자가 몰리며 서버는 단 0.1초 만에 마비되었고 전 좌석이 1초 만에 매진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금 LA 현지는 그야말로 전쟁터입니다. 할리우드의 톱스타들조차 시즌권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고 구단 주인 배우 윌 페렐의 개인 휴대폰은 제발 티켓 한 장만 구해달라는 동료 스타들의 부탁으로 불이 날 지경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미국인들을 이토록 미치게 만든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유명 선수 한 명의 영입 그 이상의 사건입니다. 미국 언론은 이를 미국 축구 판도를 뿌리째 뒤흔든 거대한 혁명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리오넬 메시가 마이애미에 상륙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미국 축구의 정점일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메시가 전설의 황혼기를 보여줬다면 손흥민은 월드컵이 열리는 바로 그 해에 최정상의 기량으로 미국 심장부에 입성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즌권 리셀 가격은 원래 가격의 50배, 즉 5,000%까지 폭등했습니다. 경기장 근처는커녕 LA 시내 전체가 손흥민 열풍에 잠식되었습니다. 현지 부동산 전문가들은 손흥민 선수의 거주지 인근 지가가 불과 한 달 만에 15% 이상 폭등했다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미국인들에게 손흥민은 이제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도시의 가치를 바꾸는 살아있는 아이콘이 된 것입니다. 축구계의 거물들도 이 현상을 경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 축구 현대화의 주인공 데이비드 베컴은 최근 팟캐스트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메시를 데려왔을 때 세상이 변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손흥민은 결이 다르다. 그는 단순히 경기를 뛰는 게 아니라 도시 전체의 에너지를 송두리째 바꿔버렸다. 지금 LA에서 손흥민은 하나의 종교와 같다. 프랑스의 전설 지네딘 지단 역시 거들었습니다. 손흥민의 움직임은 그 어떤 할리우드 영화보다 극적이다. 그는 미국인들이 스포츠에서 보고 싶어하는 완벽한 영웅의 표본이다. 미국 최대 스포츠 매체 ESPN은 아예 쐐기를 박았습니다. 2026년 미국 축구의 진짜 주인공은 메시가 아니라 손흥민이 될 것이라는 파격적인 보도를 내놓으며 월드컵이 열리는 해에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스타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타전했습니다. 경제적 파급력은 더욱 소름 돋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지 포브스는 손흥민 선수가 2026년 한 해 동안 창출할 경제 가치를 최소 25억 달러, 한화 약 3조 2천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기업 스폰서십 한국의 글로벌 대기업들이 LAFC의 공식 스폰서가 되기 위해 백지수표를 내밀며 줄을 서고 있습니다. 관광 효과 경기 당일 한국과 LA를 잇는 항공권은 이미 1년치 예약이 마감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굿즈 판매 손흥민의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은 생산 속도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공장이 24시간 가동 중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가 경악하는 손흥민 효과의 실체입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이 손흥민에게 열광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최근 LAFC 훈련장에서 벌어진 한 사건은 미국 전역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귀가하던 손흥민 선수. 수천 명의 팬들이 몰려든 아수라장 속에서 그는 저 멀리 구석에 있는 휠체어를 탄 어린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경호원들이 안전을 위해 만류했지만 손흥민은 그들을 제치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훈련복 상의를 직접 벗어 사인을 해준 뒤 감격해 우는 소년의 눈물을 따뜻하게 닦아주었습니다.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은 SNS를 통해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현지 팬들은 열광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골잡이를 얻은 게 아니라 하늘이 보내준 천사를 얻었다. 이제 LA시는 2026년 개막전을 앞두고 특정일을 손흥민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실력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품격과 진심이 배타적이었던 미국 주류 사회의 마음을 완벽하게 관통한 것입니다. 모두가 돈을 벌기 위해 혹은 명성을 위해 미국에 올 때 손흥민은 미국의 사랑과 존경을 심었습니다. 2026 시즌권이 1.2초 만에 매진된 진짜 이유는 그의 화려한 발끝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따뜻한 심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스포츠 뉴스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세계 엔터테인먼트의 심장부인 LA에서 한국인 손흥민이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위로 꼽히는 시대.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미국 하늘 아래 울려 퍼질 대한민국 손흥민의 이름은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위대한 승리가 될 것입니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스포츠팀은 어디일까요? 레알 마드리드? 뉴욕 양키스? 아닙니다. 지난 10일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한 리포트는 전 세계 스포츠계를 커다란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149년 야구의 자존심 메이저리그가 단 한 팀도 순위에 올리지 못하고 전멸하는 동안 영국의 한 축구 클럽이 NBA와 NFL의 거물들을 제치고 세계 12위에 등극했기 때문입니다. 그 팀은 바로 손흥민의 전 소속팀 토트넘 호스퍼입니다. 성적은 리그 14위로 곤두박질치고 팬들은 유령구장에서 야유를 퍼붓고 있지만 구단의 금고만큼은 역대급으로 쌓여가고 있는 기이한 상황.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것은 10년간 토트넘의 영혼을 갈아넣은 손흥민이 남기고 간 마지막 선물이다. 오늘 우리는 9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압도적 실체와 손흥민 한 명 덕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턱밑까지 쫓아간 토트넘의 소름 돋는 수익 구조를 심층 분석합니다. 먼저 숫자로 증명된 전 세계 돈의 왕을 살펴봐야 합니다. NFL의 댈러스 카우보이스. 그들이 한 시즌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무려 6억 2,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182억 원입니다. 10년 연속 전 세계 가치 1위. 이것은 단순히 스포츠팀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국가급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명단에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인들의 자부심이라던 메이저리그 야구입니다. 오타니 쇼헤이가 7억 달러의 계약을 맺으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정작 구단 수익성 순위 20위권 내에 야구팀은 단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명백히 이것은 시대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야구가 긴 경기 시간과 정적인 플레이로 수익성 악화에 허덕이는 동안 NFL과 NBA는 손흥민과 메시 같은 아이콘들을 앞세운 글로벌 마케팅으로 전 세계의 달러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2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4억 달러가 넘는 수익을 올릴 때 야구는 그저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토트넘 호스퍼의 이름을 발견하고 경악하게 됩니다. 토트넘의 영업이익은 1억 8,400만 달러, 약 2,680억 원입니다. 전 세계 축구 클럽 중 토트넘보다 높은 수익을 기록한 팀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딱 한 곳뿐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도 바르셀로나도 맨체스터 시티도 수익성 면에서는 토트넘 아래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토트넘이 세계 12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손흥민이다. 지난 10년 동안 손흥민은 단순히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시아라는 거대한 시장을 토트넘으로 연결하는 황금다리였습니다. 경기 성적은 14위로 추락해도 손흥민의 이름이 박힌 유니폼은 전 세계에서 불티나게 팔렸고 그가 있는 동안 체결된 수조 원대 규모의 스폰서십 계약들은 지금 토트넘의 금고를 채우고 있습니다. 명백히 토트넘 수뇌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손흥민 한 명의 존재가 경기 승패보다 구단의 재무제표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웅을 대우하는 대신 그의 가치를 철저히 상업적으로만 이용했습니다. 손흥민이 떠난 지금 토트넘의 티켓이 일반 판매로 풀리고 관중이 줄어드는 현상은 그들이 그동안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엔진에 얼마나 무임승차해 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한 가지 기괴한 대비를 보게 됩니다. 구단에 2,6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안겨주고 전 세계 수익 12위로 만들어준 영웅의 개인정보가 고국에서는 단돈 1,000원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구단주 다니엘 레비는 손흥민을 이용해 번 돈으로 새로운 스타디움을 짓고 수익 사업에 열을 올렸지만 손흥민이 떠날 때 그가 보여준 예우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포브스의 이번 발표는 손흥민이 토트넘에 남긴 유산이 얼마나 거대했는지를 증명하는 영수증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손흥민이 떠난 토트넘은 맨유를 위협하던 수익성 2위의 자리를 곧 잃게 될 것입니다. 반면 손흥민이 합류한 미국 LAFC는 벌써부터 현대차와 대한항공 같은 메가 스폰서들을 불러들이며 포브스 다음 순위의 주인공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미국 대륙은 지금 손흥민이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등장에 축제 분위기입니다.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점령한 1위 자리를 향해 손흥민과 메시의 축구가 야구의 빈자리를 채우며 무섭게 진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포브스가 발표한 순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전 세계 스포츠팀 중 12위. 레알 마드리드보다 돈을 더 잘 버는 팀으로 성장한 토트넘. 그 화려한 숫자 뒤에는 10년 동안 무릎이 닳도록 뛰며 팀의 가치를 끌어올린 손흥민 선수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성적을 잃었지만 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벌어준 주인공을 잃은 대가는 조만간 더 큰 손실로 돌아올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제 미국에서 리오넬 메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새로운 경제적 기적을 쓰고 있습니다. 1,000원에 팔리던 비극을 뒤로하고 그는 이제 조 단위의 자본이 움직이는 미국 스포츠 시장의 핵심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손흥민 덕분에 세계 수익 12위에 오른 토트넘의 이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돈만 쫓던 토트넘 수뇌부의 선택은 과연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미국 전역, 아니 전 세계 축구 팬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LAFC 구단 역사상, 아니 MLS 출범 이래 가장 충격적인 배신이라 불릴 만한 사건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기대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왕, 아시아의 호랑이 손흥민이 미국 땅을 밟았을 때 그곳에는 그에 걸맞은 황제의 대관식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대관식은커녕 지금 구단이 내놓은 청구서는 손흥민이라는 위대한 선수의 커리어 마지막 전성기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인가? 지금이 손흥민을 데리고 실험을 할 때인가? 미국 현지 팟캐스트는 분노로 들끓었고 팬들은 구단 사무실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바로 LAFC가 오프시즌 내내 내린 이해할 수 없는 감독 선임과 스쿼드 운영 때문입니다. 34살 선수로서 하루하루가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이 시점에 손흥민은 우승컵이 아닌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축구 전술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전설적인 선수가 시스템의 부재 속에서 어떻게 고립되고 있는지, 그리고 왜 현지 전문가들조차 이건 범죄에 가깝다며 혀를 내두르고 있는지 그 보이지 않는 진실을 명백히 파헤쳐 보려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6일 미국 MLS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MLS 무브가 전한 편의 팟캐스트 내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LAFC 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보이스 오브 더 블랙 앤 골드에 출연한 패널, 닉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실망을 넘어 구단의 결정 과정 자체에 대해 깊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바로 신임 감독, 마크 도스 산토스의 선임이었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손흥민이라는 월드 클래스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맞는 명장, 혹은 확실한 우승 청부사를 데려오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LAFC의 선택은 놀랍게도 내부 승격, 그것도 실패한 과거가 뚜렷한 인물이었습니다. 닉은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만약 내부 인물을 택할 생각이었다면 스티브 체룬돌로 전 감독이 떠날 기미를 보였을 때 이미 결론을 내렸어야 했다. 시즌이 다 끝나고 골든타임을 다 놓친 뒤에야 허겁지겁 꺼낸 카드가 고작 도스 산토스인가? 이것은 팩트입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은 LAFC를 잘 아는 인물일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감독으로서 보여준 성적표는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밴쿠버 화이트캡스 시절 그가 기록한 성적은 22승 20무 39패. 승률은 고작 27%에 불과했습니다. 10경기를 하면 3경기도 채 이기지 못하는 감독에게 손흥민이라는 페라리의 운전대를 맡긴 셈입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은 취임 일성으로 문화회복, 공격적 색채, 하이프레싱이라는 화려한 단어들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현지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닉은 말은 훌륭하다. 하지만 왜 그 방향을 더 일찍 선택하지 않았는가? 지금 이 선택은 혁신이 아니라 그저 늦은 복구 작업에 불과하다고 일갈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LAFC는 지금 우승을 위한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즌의 실패를 덮기 위한 임시방편을 마련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제 막 팀에 합류해 모든 것을 쏟아부으려는 손흥민 선수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감독 선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라운드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술적 학대에 가까운 팀 구조입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지금 LAFC의 중원에는 창의성이 전멸했다. 축구는 11명이 하는 스포츠입니다. 공이 전방으로 배급되어야 공격수가 득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LAFC의 스쿼드를 보면 중원에서 공을 예쁘게 차줄 선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손흥민 선수가 공을 받기 위해 하프라인, 아니 수비 진영까지 내려와야 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분석가들은 이 장면을 두고 시스템의 부재가 낳은 비극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손흥민이 득점도 하고 경기 조립도 하고 심지어 볼 운반까지 해야 하는 상황. 이것은 프리롤이 아닙니다. 이것은 팀이 선수 한 명에게 전술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직무유기입니다. 패널들은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선수 보호는커녕 34살이 되어가는 선수의 체력을 갉아먹는 방식이다. 공을 앞으로 보낼 방법이 없어서 손흥민을 끌어내려 쓰는 팀이 우승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 한국 팬들의 반응 역시 뜨겁습니다. LAFC가 손흥민을 우승 프로젝트의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저 유니폼 파리와 관중 몰이를 위한 흥행 카드로만 소비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쟁팀들을 보십시오. 인터 마이애미는 리오넬 메시를 위해 그의 손과 발이 되어줄 월드 클래스 동료들을 쓸어 담았습니다. 그들은 메시가 오직 마법을 부리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었습니다. 반면 LAFC는 어떻습니까? 손흥민이라는 보석을 데려와 놓고는 그를 광산의 곡괭이처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구단의 태만이자 선수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이 상황이 더욱 뼈아픈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에게 남은 시간, 그리고 다가올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때문입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이번 LA행은 단순한 이적이 아니었습니다. 2026년 월드컵이 열리는 그 땅에서 미리 현지 적응을 마치고 자신의 마지막 월드컵을 화려하게 장식하겠다는 거대한 청사진의 일부였습니다. 바로 그 시기 선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체력 관리와 안정적인 팀 환경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LAFC는 그 어느 것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감독, 구멍 뚫린 중원, 그리고 독박 축구. 이대로라면 팀 성적은 물론이고 손흥민 선수의 폼과 커리어에도 치명적인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2026년이 끝이 아닐 겁니다. 그는 2030년 월드컵에서도 한국을 지킬 사람입니다. 이 믿기지 않는 예언을 던진 주인공은 다름 아닌 2022년 카타르의 기적, 포르투갈전 승리의 숨은 주역 권경원입니다. 김민재의 공백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꽁꽁 묶으며 16강 신화를 썼던 그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 축구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은 단순히 친구를 향한 응원이 아니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잔디 위를 달리고 있는 권경원 자신이 목격한 진짜 월드 클래스의 품격, 그리고 본인 또한 2026년 북중미를 향해 던지는 마지막 도전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양의 일부 잔류를 이끈 권경원이 말하는 손흥민의 2030년 시나리오와 화려한 조명 뒤에서 묵묵히 칼을 갈고 있는 이 베테랑의 소름 돋는 준비성을 심층 분석합니다. 2022년 12월 3일 카타르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 김민재가 부상으로 빠진 그 자리, 대한민국 수비의 심장부에는 권경원이 서 있었습니다. 상대는 세계 최고의 공격수 호날두가 이끄는 포르투갈. 전 세계가 한국의 패배를 점칠 때 권경원은 스스로에게 단 한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타임 투 쇼, 지금이 보여줄 시간이다. 바로 이 지독한 긍정의 마인드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권경원은 호날두와의 공중볼 경합에서 밀리지 않았고 노련한 위치 선정으로 포르투갈의 파상 공세를 잠재웠습니다. 16강 확정 직후 그는 환호하는 대신 동료들을 챙기며 묵묵히 뒷문을 지켰습니다. 명백히 권경원은 화려한 스타는 아닐지 모르지만 팀이 가장 필요로 할 때 그 구멍을 메워주는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당시를 회상하며 말합니다. 부담을 즐기지 못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그 즐거움이 우리를 16강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인드는 3년이 지난 지금 K리그의 안양에서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권경원의 가치는 수치로 증명됩니다.
2025 시즌 중반 UAE를 떠나 안양에 합류했을 때 팀은 수비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21경기 28실점. 하지만 권경원이 수비 라인을 지휘하기 시작하자 안양은 완전히 다른 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권경원이 UAE 시즌을 마치자마자 휴식 없이 곧바로 안양의 후반기를 책임졌다는 사실입니다. 약 1년 6개월 동안 쉬지 않고 경기를 치러온 초인적인 일정. 유병훈 감독은 그를 향해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 극찬했습니다. 권경원이 합류한 뒤 실점률은 수직 하락했고 안양은 역사적인 일부 잔류를 조기에 확정지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베테랑의 품격을 봅니다. 조기 잔류 확정 후 맞이한 꿀맛 같은 휴식기에도 그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며 개인 훈련에 몰두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단 한 번도 국가대표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준비가 돼 있어야 어떤 기회가 오든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만 잘하면 어떤 상황이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무서운 성실함이야말로 우리가 권경원을 잊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번 인터뷰에서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대목은 바로 친구 손흥민을 향한 그의 확신이었습니다. 흥민이는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사람입니다. 다음 2026년은 물론이고 2030년 월드컵에서도 뛸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명백히 이것은 단순한 덕담이 아닙니다. 같은 필드에서 부딪히고 같은 무게를 짊어져 본 수비수로서 느낀 손흥민의 자기 관리와 영향력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손흥민이 미국 LA에서 7만 7천 관중을 동원하며 메시와 경쟁하고 있을 때 권경원은 안양의 잔디 위에서 친구의 건승을 빌며 자신 또한 그 무대에 서기 위한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